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준 사람에 대한 거예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해서는 안 된다. 즉 이러한 선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반면 이러한 선물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전문적인 이런 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 조항 위반이 인정이 된다면 그 말은 곧 공직자 등, 즉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거를 받았다고 이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느냐. 이거 역시 법에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흘러갈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MBN이 6개월 방송 중단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를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종합평성 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온 건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1심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은 적절해 보이지만 해당 처분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면 영업 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의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고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0년 방통위에서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작년 1심은 업무정지 6개월은 방송법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네, 손수 변호사와 함께 어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 내용 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어제 최재형 목사 측에서 이제껏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상과 녹음 파일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위원 과반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러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최재형 목사 측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그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그 영상이 없었다면은 없었을 경우에 나왔을 결론이 뒤바뀌었다라고 현재 단정하기는 좀 힘들죠. 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일단 심의위원들에게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최재형 목사 측의 변호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영상인지는 지금 현재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수사심의위에서 참 이례적인 장면은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이 기소를 주장하고 또 검찰은 불기소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이상한 장면 아닌가요? 어떻게 좀 먹기도 하고 일단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렇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선물 사건이 그 사건 코너에서 소개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 사이에 논쟁이나 토론에서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사안이고 또 애초에 시작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고 하는데요. 즉 최재형 목사가 처음에 찾아가서 선물을 받을 때도 일단 녹화를 준비를 해서 들어갔고 또한 녹화를 써서 나왔고 또한 그런 녹화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대응이 불가능했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냐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큰 하나의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불법적으로 주고 받은 사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필요적 공범입니다. 즉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받은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준 사람 졌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은 사람이 처벌을 안 받네요?
저 처벌받아도 되니까 받은 거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어제 검찰 수사팀이 내린 결론과 김건희 여사 소심이가 내린 결론이 이제 전혀 다르게 나왔는데 앞서 검찰이 이제 두 차례 수사심의회 결정을 참고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검찰도 고심이 참 깊을 것 같아요.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특히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사들끼리 판단했을 때 뭔가 법리적으로는 타당해도 국민 정서상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하거나 또는 공감을 얻지 못할지 몰라서 또는 검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여는 것인데 본래 취지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와버리니까 이 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더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다만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자체를 그대로 검사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이 판단을 존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까 싶고 또 김건희 여사 때도 그렇고 최재형 목사 때도 그렇고 굉장히 경론이 벌어져서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기존 결론을 만약 고소한다면 그래도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최재형 목사는 선물을 준 것이고 또한 김건희 여사는 선물을 받은 것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주고받은 건 맞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 잘못이다. 무조건 동시에 잘못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요. 87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 준 사람은 뇌물로 생각을 하고 준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나는 이걸 뇌물로 생각하지 않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준 사람은 이제 증례죄죠. 뇌물을 줬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받았고 받은 사람은 뇌물로 생각을 안 하고 받았기 때문에 수뢰죄, 즉 뇌물 받은 죄가 속하지 않아서 유죄 판결이 받았고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서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김영란법이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들, 뇌물죄 관련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다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런 건 좀 고민될 거예요. 2008년에는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가짜 뇌물을 준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뇌물을 줬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에 속아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런 경우에 뇌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뇌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저에게 진짜 준 게 아니라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꾸며내가지고 줬는데 전 그거에 속아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뇌물죄 처벌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만 대법원은 그래도 이건 뇌물죄다 라고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유사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할 것이냐 등등등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검찰 역시 이런 판례들을 모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검찰이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과거에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굴복해서 불기소 처분한 적은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반대 경우는 이제 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 과거 전례에 따르면 최재형 목사를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